야, 주기적 성질 한번 봐. 주기적 성질에서 반지름 뭐야? 단독으로 나오는 건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는 다 알았지. 야, 반지름을 결정짓는 요인은 딱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세 가지. 뭐 있더라? 혹시 요인이? 유의 핵전화인데 그냥 핵전화가 얘기할게. 핵전화가 크면 어떻게 될까? 핵전화가 뭐니? 핵전화가 말은 더럽게 어렵네. 핵에서 전기 띈 게 누구야? 양성자. 쉽게 말하면 양성자. 됐지? 핵전화량 그러면 양성자 수. 됐지? 핵전화량이란 말이 어려운 거 아니야. 됐냐? 핵전화량이 커지면, 됐지? 핵전화량이 커지면 안에 양성자가 커지면, 됐죠?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를 땡긴단 말이야. 됐니? 땡기니까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이해만 해주면 돼요. 됐어요? 네. 그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되니 그것만 잘 좀 보면 돼. 됐냐?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핵전화량이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됐지? 되냐? 외우지 말고 해석하려고 해봐. 요인만 좀 하나 더 봐. 알았죠? 요인이 세 가지. 자, 그리고 또 뭐 있니 그러면? 전자 껍질. 야, 껍질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껍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됐죠?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닐까? 그렇지? 반지름 커지겠구나. 뭐 어려운 얘기 없죠? 하나 더. 전자 반발력. 뭐라고? 전자 반발력.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얘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다. 됐지? 전자들끼리 그래서 여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6명이 남자가 앉아 있어. 됐냐?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 있다. 됐지? 남자들 모여 있는데 여기 남자 2명이 더 왔어. 됐냐? 그래서 가운데 끼려고 한다. 됐지? 그럼 얘네들 어떡하니? 설마 여기 고대는 데서 여기 살짝 씻겨줄까? 시커먼 놈들 6명인데 또 더 시커먼 2명 더 왔으면 뭐가 되냐? 알아서 이렇게 뒤로 간다. 됐니? 알아서 뒤로 가주면서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게 커진다. 됐냐? 그리면서 들어온다. 됐어요? 전자 반발력 생기면 됐죠? 반지름 커질 것이다. 됐냐? 해석되냐? 이렇게 하나 더. 자, 요인이 세 가지 뭐 있다고 했어? 요인 세 가지? 핵전화량 또 전자 껍질 또 전자 반발력 세 가지 뭐 있다고 했어? 핵전화량 또 전자 껍질 전자 반발력 됐냐? 이게 5가지만 해도 주기, 조, 금속, 비금속 하나만 더 아주 잘 나오는 거 문제도 맨날 나오는 등전자 이온. 이게 뭔 뜻이야? 이 등자가 무슨 등자야? 같은 등자야. 됐냐? 전자가 같은 이온들. 됐지? 그럼 얘는 주로 이온 반지름 얘기할 때 잘 나옵니다. 됐어요? 등전자 이온 중 하나 또 주기에서 됐죠?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진다라는 말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진다. 자, 이 주기 봐보자. 이 주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는 거 맞니?
같은 축에서 원자 번호 커진다는 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다. 됐어요? 네. 우리 그렇게 가게 된다면 됐죠?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껍질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에 양성자가 핵전화량이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야. 됐냐? 핵전화량이 원자 번호랑 똑같죠?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랑 같은 거지. 그렇지? 이쪽으로 갈수록 됐지? 같은 껍질이야. 두 번째 껍질이고 그리고 핵전화량은 점점 커진단 말이야. 됐냐? 해석되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됐어요? 전자 반발력도 생기지만 전자 반발력보다 핵전화량의 증가량이 훨씬 더 요인이 커서 됐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되겠다? 반지름 작아진다. 됐니? 해석되냐? 야, 그래서 우리 여기 봐. 야, 질소하고 플로린이 있어. 누가 더 반지름 크다고? 질소가 더 크다고요? 반지름이 됐지? 원자 반지름 얘가 더 크다. 이유가 왜 그렇다? 핵전화량 그렇게 하면 돼. 됐냐? 핵전화량의 증가량이 커져서 됐니? 자,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진다. 그럼 뭐니?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진다라는 말이 어떻게 가는 거냐? 같은 족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 밑으로 갈 때 그 얘기다. 됐냐? 원자 번호 커질 때 됐죠? 당연히 껍질이 하나씩 더 많아지는 거 이해가냐?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많아지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겠지? 얘 껍질하고 관계 있구나. 됐니? 당연한 얘기다. 됐지? 별로 어려운 얘기 없다. 됐냐? 자, 근데 요거 좀 잘해 또. 금속에서 뭐 하려고 했어? 혹시 얘기한 것 중. 금속에서는 됐죠?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다고? 금속에서는 원자하고 이온 됐지? 야, 리튬 같은 거가 구조가 안에 3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되는 게 리튬이야. 맞냐? 리튬은 몇 가 이온된다? 1가 양이온된다. 됐지? 전자 딱 몇 개 버린다? 하나. 요거 이렇게 하나 버릴 거야. 됐지?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하나 나가게 된다면 됐죠? 나가게 된다면 야, 플러스는 3개, 마이너스는 2개니까 이게 리튬 이렇게 쓰는 거 이해 가시죠? 리튬 이온되는데 됐냐? 이게 하나가 나감으로써 이 껍질 하나가 벗겨져 버린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 이온이 되면 됐죠? 금속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된다면 리튬이 금속이야. 금속 같은 경우는 됐죠? 더 줄어들더라. 그래서 금속은 원자가 크다라고 기억해. 됐지? 해석되냐? 어려운 거 없지? 야, 비금속은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다? 비금속은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다? 이온이 더 크다. 이유가? 요거 얘기야. 산소 같으면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어? 산소가 쌍. 산소가 바깥에 전자 몇 개 있다? 6개 있다. 됐지? 6개 있는데 얘는 몇 가 이온돼? 마이너스 2가요. 2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야. 됐냐? 2개 들어오게 된다라면 됐지? 반발력에 의해서 더 커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금속은 됐죠? 전자 받아들이는 놈이라 비금속에서는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크다? 이온이 크다라고 기억해놔. 됐니? 해석되냐? 하나씩 머릿속에서 그 정도는 알아두고 가. 됐지? 이 하나씩은. 등전자 이온은 됐죠? 그러면 여기 봐. 금속은 됐죠? 왜 원자가 크니? 이온보다 원자가 크니? 그러면 이유가 왜? 껍질이 하나 벗겨져서 이렇게 됐냐? 해석되냐? 그리고 비금속은 됐죠? 왜 이온이 더 크니? 그러면 이게 전자 반발력. 뭐라고요?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된다. 됐니? 야, 등전자 이온은 됐죠? 2, 3주기하고 3, 4주기 2개 있다. 됐지? 무조건 외워놔라.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비교한다면 됐니? 누구 있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가 마이너스 3가 됐지? 실수는 마이너스 3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됐지? 요거 이해가냐? 돼요? 네. 나트륨은 몇 가? 플러스 1가 됐어요? 네.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2족이니까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됐죠? 네. 자 여기 봐봐. 야 우리 여기에서 물어보자. 전자수 어떻게 해? 여기서 양성자수 어떻게 되니? 양성자수가 원자번호죠? 네. 양성자 말고 핵전화량 그렇게 써도 돼. 똑같아. 됐지? 몇 개 있어? 얘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 얘는 8번. 9번. 얘가 11번. 12번. 13번. 됐냐? 이게 핵전화량하고 관계가 있다. 양성자 숫자가. 됐죠? 네. 야 그럼 전자수는 어떻게 되니? 자 이게 뭔 뜻이야? 전자 3개 받았어. 됐지? 전자 몇 개? 10개. 얘는 2개 받아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됐죠? 전자수가 똑같구나. 그래서 등전자 이온들. 됐냐? 네. 네. 자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클까? 야 등전자 전자수가 똑같아. 전자수 똑같으면 우리 요인이 3가지라고 했는데 전자 반발력 어떠니? 똑같지 않니? 얘네들은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런다. 네온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됐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들어가 있는 이온이 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러니까 전자 반발력 당연히 어떨까? 전자 똑같으니까 전자 반발력 같겠고 전자 껍질 어떻게 돼? 네온하고 똑같으니까 껍질 2개로 똑같죠? 이해 가냐? 얘하고 얘하고는 관계가 없네. 얘하고 관계가 있네. 됐냐? 핵전화량 즉 양성자수 많아지면 반지름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야 우리 이쪽으로 갈수록 핵전화량이 커지면 반지름 작아지겠구나. 됐니?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번호 작은 것이 크다라고 꼭 좀 알아도 됐지? 반지름 크기 순서 이온 반지름이 됐어요? 네. 요거 꼭 외워놔라. 됐냐? 네. 2, 3주기에서 됐죠? 요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알루미늄까지. 그래서 지랄 한다고 됐냐? 네. 지랄은 기억나니? 네. 뭐 항상 새롭지만 얼씨랑 그 지랄만 기억나. 그렇지? 그게 어딘지 모르는데 쓰벌. 아유 지금 얘기한 거 됐어요? 네. 질소에서부터 알루미늄까지 됐냐? 등전자 이온 됐어요? 문제 나온다면 이게 제일 잘 나와. 됐지? 등전자 이온 잘 나오니까 하나 또 봐. 얘 말고 또 누구 있어? 3, 4주기에서. 이건 2, 3주기, 3, 4주기에서는 우리 주기율표 보면서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18조금 뺀다. 이온 안 된다. 됐지? 얘가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된다. 됐니? 얘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 누구랑 똑같아 모양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런다. 됐니? 해석되냐? 네. 야 반지름을 결정짓는 요인이 몇 가지라고? 야 그러면 우리 여기 알아도 등전자 이온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핵전화량하고 관계 있구나라고 핵하고 관계 있다라고 보면 된다. 됐니? 네. 야 반지름을 결정짓는 요인은 몇 가지 있다고? 3가지. 됐지? 몇 가지 있다고? 3가지. 됐지? 반지름 이게 끝난 거야. 됐냐? 3가지 있는데 자 요인 3가지 뭐라고 했어? 핵전화량 또 전자 반발력. 전자 껍질 또 전자 반발력 됐냐? 다시 3가지 뭐라고? 핵전화량 전자 껍질 전자 반발력 얘는 5가지 외우라고 했어. 저게 반지름 끝이다. 됐냐? 네. 얘 5가지 주기, 족, 금속, 비금속, 등전자 뭐라고요? 주기 또 족,
금속, 비금속, 등전자. 야, 주기에서 나 보면서 얘기해봐. 주기에서 됐지? 원자번호 커지면 반지름 작아진다. 됐냐?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커지더라. 이유가 껍질 수가 증가해서. 됐죠? 야,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 됐죠? 금속은 누가 크다고요? 원자가 커. 이유가 껍질이 하나 벗겨진다. 됐니? 이온은 됐죠? 아죠. 비금속에서는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이온. 이유가 전자 반발력. 됐냐? 그리고 등전자 이온 잘 알아두라고 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주기에서 네온 같은 전자 배치. 그러면 질소에서 알루미늄까지. 됐냐? 거기서 원자번호 작은 게 크다. 꼭 좀 기억할 거. 됐지? 뭐라고요? 원자번호 작은 게 크더라. 됐냐? 핵전화량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다? 3사주기에서는 인에서 어디까지요? 인에서 칼슘까지. 됐죠? 삐까 외우라고 했는데 됐냐? 네. 여기는 인에서 됐죠? 인에서 칼슘까지. 됐냐? 저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해 갔어? 그럼 거기 반지름 얘기 요거나 좀 조심할 거. 여기 봐. 야, 2주기보다 3주기가 껍질이 하나 더 많지. 맞지? 2주기보다 3주기가 껍질이 하나 더 많지.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럼 물어볼게. 이쪽에 있는 놈하고 3주기 이 뒤쪽에 있는 놈하고 누가 더 클까? 2주기 위쪽하고요 3주기 이쪽하고 누가 더 클까? 3주기 뒤쪽하고. 즉 2주기 금속하고요 됐냐? 3주기 비금속하고 이 비금속이 뒤에 있죠? 앞쪽이 금속이니까 2주기 금속하고 3주기 비금속 중에 됐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면 됐냐? 위에 게 더 커. 2주기가.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커지는 거 아니야. 됐니? 해석되냐? 이유가 이쪽으로 하면서 작아지는 거 이해가냐? 해석돼. 그래서 거기 그림 봐봐. 야, 몇 페이지냐? 거기가 페이지 적었냐? 몇 페이지냐? 거기 맨 앞에 주기적 성질 맨 밑에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거기다 다 채워서 넣어라. 됐냐? 맨 밑에 봐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비교 이렇게 나왔어. 리튬 좀 봐볼래? 얼마 적혀 있어? 리튬이 167 적혀 있는 거 보이니? 이해 가냐? 근데 그 밑에 알루미늄 봐볼래? 3주기 알루미늄 얼마니? 118이라고 적혀 있네. 됐냐? 네. 알루미늄이 더 작네요. 원자 반지름이. 그치? 보이냐? 해석되냐? 그렇게 알아둬봐. 아무튼 이쪽이 됐죠? 이쪽이 얘보다 더 크다. 무조건 껍질이 많다고 큰 거 아니야. 됐니? 요 정도는 비교 좀 해주고 가. 됐어요? 반지름 정리됐냐? 지워도 되겠냐? 다 외웠겠지 뭐. 나 좀 봐. 고개 숙이지 마. 씨야, 나 쳐다보고 얘기해. 요이 세 가지 있어. 요이 세 가지. 핵전화량 또 껍질 또 전자 반발력. 그렇지. 핵전화량 커지면 반지름. 이 얘가 뭐 있었더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됐냐? 작아진다. 네. 하나 더 있다. 핵전화량 관계 있는 얘기. 등전자 이온 됐죠?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번호 작은 게 크다라고 했는데 맞냐? 자, 껍질 됐죠? 껍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더라? 반지름 커지더라. 얘가 뭐 있었더라?
예, 족에서 됐죠? 족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밑으로 갈수록 됐지? 완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됐냐? 또 하나 금속. 금속은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크다고 했어? 원자가. 됐냐? 그리고 전자반발력은 됐죠? 어디서 얘기했더라? 비금속에서. 비금속에서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크더라? 이온이 큰 이유. 됐어요? 얘 5가지 뭐라고 했어? 주기, 조, 금속, 비금속, 또 금전자.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 작아진다. 이유가 핵전화량.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커진다. 이유가 껍질. 금속은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더라? 원자. 이유가 껍질이 하나 벗겨져서. 됐지? 비금속은 원자하고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더라? 이온이. 이유가 전자 반발력. 등전자 이온은 됐죠? 2, 3주기. 그러면 누구? 질소부터 어디까지? 알루미늄까지. 됐냐? 거기서는 원자번호 작은 게 크다고 했다. 됐지? 이유가 핵전화량하고 관계가 있더라. 됐냐? 3, 4주기 인에서부터 어디까지? 인, 황, 염소, 칼륨, 칼슘, 포기어나. 됐냐? 요거 얘기 참 잘 나와. 됐냐? 네? 문제 나온다라면 잘 나올 겁니다. 거기가 문제 내기가 많아서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림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됐죠? 알루미늄 이렇게 해놨다면 딱 보고요. 뭐 할 건지 이해가 갈 것 같아. 그렇지? 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렇게.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이온 반지름이야? 이온 반지름. 이온. 원자번호 작은 게 크다. 됐지? 이온 반지름. 이게 이온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됐냐? 해석되냐? 그리고 자 이렇게 놓으면 됐지? 이렇게 그려준다. 여기 뭐니 그러면 됐지? 네. 여기 봐. 여기 비금속이야. 됐죠? 여기 비금속이야. 비금속일 때 누가 크더라? 이온이요. 비금속일 때 누가 크다고? 이게 원자 반지름이다. 됐니? 바로 이온이 더 큰 거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 세 개는 이온이 더 크고요. 됐어요? 자, 여기는 금속이야. 됐죠? 누가 더 커? 원자요. 원자가 더 큰 거 이해가냐? 네. 해석되냐? 네. 그러니까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금속, 비금속 얘기하고 여기는 금속 얘기하는 거구나. 얘는 등전자 이온이구나. 됐니? 원자 반지름 얘기 나온 거고. 됐어요? 이온 반지름 얘기 나오고. 금속, 비금속까지 다 얘기한 거네요. 됐냐? 저런 그림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됐니? 저 정도는 해도 봐. 됐지? 정리됐어? 좀 알고 가자. 뒤에 넘겨봐. 이온 에너지까지. 오늘 4가지는 다 설명해야 된다. 이거 좀 힘들더라도 하자. 됐지? 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해도 책을 갖다 봤더니 자꾸 어떤 책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고 막 그러더라. 나중에 내가 어려운 것들은 내가 따로 묶어서 할까. 금속 한번 정리 싹 한번 할까. 그건 그거대로 할게. 알았죠? 네. 네. 좀 어려운 거는 대체 어려운 거대로 묶어가지고요. 문제에서 곤란해서 조금 좀 할게. 그리고 일단 거기 책에 있는 거, 그 책, 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책 그거 얇은 거 아니지, 그치? 네. 거기 있는 문제는 싹 다 들어간 거고 그 책 그대로 내가 그 뒤에 문제 푸는 거는 됐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작업하기 괴로워 죽겠어. 내 PDF 올려놓은 거는 됐죠? PDF 올려놓은 거는 일단은 다 올려놓은 거야. 됐냐? 딱 하나 뺐어. 금속에서 됐지? 거기에서 뭐 들어간 거 금속 뭐야? 금속에서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만 따로 묶어서 하려고. 그거는 됐냐? 따로 정리해 줄게. 네. 네. 그리고 내용이 되게 많아. 솔직하게. 한번 끝낸 거 아니니까 좀 잘 좀 따라와 줘. 야, 이온화 에너지 본다. 이온화 에너지. 야, 거기 가로쳐 놨어 내가. 이온화 에너지 그래 놓고 이온화 에너지는 됐죠? 무슨 상태? 거기에 가로에다 한번 넣어봐. 무슨 상태? 야, 전자를 딱 한 개 떼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네.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딱 들어갈 때, 됐지? 하나 떼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야. 됐냐? 그런데 전자를 떼내는데 생각해보자. 나트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속이야. 설마 금속 갖다 놓고 핀셋 집어갖고 전자 하나 떼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 따질 수 있을까? 아니죠. 똑같은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그 똑같은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얘네들 다 기체 상태로 올릴 거야.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올릴 거야. 됐지? 네? 이거 한번 해볼까? 나중에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격자 에너지 들어갈 때 지금 D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트륨이 있고 이게 고체야. S, Cl2 기체가 있어. 나중에 배우다 보면 다 그게 그거야. 됐냐? 몇 번을 똑같이 할 건데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놓고 됐지? Na 기체라고 표시해 볼게. 그리고 Cl2는 똑같이 올라갔어. 자, 우리 여기서 요거 들어가는 요 에너지를 뭐라고 해? 지금 변화가 무슨 변화입니? 변화가 기체가 됐어. 나트륨 고체가 나트륨 뭐로 갔어? 기체로 갔어. 이걸 뭐라고 할까? 무슨 에너지? 승화 에너지. 나트륨의 승화 에너지. 그런다. 됐니? 나트륨을 기체로 만드는 거야. 됐어요? 이게 나트륨의 승화 에너지라고 한다. 됐지? 나트륨의 승화 에너지. 그냥 봐.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야. Na 기체 얘는 그대로 올라갔고 똑같은 놈이고, 자 ECl 이렇게 적어놨어. 됐지? 지금 무슨 뜻이야? Cl2 지금 CL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잡아 뜯을 거야. 됐지? 요때 들어간 에너지는 뭐라고 할까? 결합 에너지. 뒤에서 다 한 거다. 됐니? 네. 요게 무슨 에너지?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무슨 에너지요? 결합 에너지. 누구의 결합 에너지? CL2. CL2의 결합 에너지. 됐지? 이렇게 잡아 뜯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갖다가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됐니? 네. 이걸 갖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원자 상태 이걸로 만들 거란 말이야. 됐냐? 네. 이 CL로 만든 거. 자, 그리고 야, 우리 여기에서 나트륨 1가 이렇게 만들었어. 됐냐? 네. 기체야, 얘는. 됐지? 네. 그리고 ECl 이렇게 해놨어. 요때 들어간 게 뭘까? 전자를 딱 몇 개만 뜯은 거야. 나트륨에서. 하나만 뜯은 거 맞니? 요 에너지가 뭐? 이온화 이온화 에너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나트륨.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이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야. 됐냐? 요때 들어간 에너지가 나트륨의 IE라고 할게. 이온화 에너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대로 얘 나트륨을 똑같이 이렇게 넣는데 Na 플러스하고 자, Cl 여기다 잘못했다. 여기다 2분의 1 써야 된다. 됐니? 네. 여기다가도 2분의 1 써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Cl 하나만 해줘야 된다. 됐어요? 2분의 1이니까 CL 요거 하나 나왔겠지? 2분의 1몰에서 뜯어지면 합쳐지면 1몰 되는 거니까 됐냐? 여기가 1몰이라고 하자. 됐지? CL 하나 그리고 여기서 CL 마이너스를 이렇게 됐어. 됐냐? 그럼 여기는 지금 중성인 상태야. CL 됐죠? 거기다 전자 하나 밀어 넣어서 됐죠? 그럼 에너지가 떨어져. 됐냐? 네. 요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야. 됐지? 이 나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전자 진화. 요게 전자 친화도. 됐죠? 이게 전자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다. 됐냐? 무슨 이온으로 만들 때 만드는가? 음이온. 일가 음이온 만들 때. 됐지?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딱 잡아 뜯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 됐지?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 밀어 넣을 때 나오는 에너지야. 됐냐? 다시 정리해 줄게. 나오는 이걸 갖다가 전자 친화력 이렇게 한다. 됐지? 이해가냐? 그리고 얘가 이제 뚝 떨어져서 NaCl 고체로 나왔다 그러면 됐지? 네.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격자 에너지. 됐지? 격자라는 말이 얘를 갖다 뜯어서 저런 상태까지 보낸다는 게 격자라는 뜻이야. 됐냐? 뒤에서 이런 에너지 분류 관계가 있어서 그래. 됐지?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 지금 한 거를 갖다 잘 좀 봐봐. 됐니? 네? 자, 그럼 정리 좀 할게.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저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 됐냐? 네? 야, 근데 한번 기억나니? 괜찮아, 뭐 화학이 과목이니 시골, 그치? 그거 몰라도 대답하면 그러면 안 돼? 하지마. 오늘 지원한 거지. 빨리 생각. 보셔야지. 나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홍준이 화이팅. 여기 봐. 열심히 할게. 여기 봐. 이거 좀 그냥 할게요. 존나 못 먹게. 보자. 야, 이온화 에너지 정의 좀 봐봐. 야, 무슨 에너지? 이온 에너지요. 이온. 이온으로 만들 거야. 무슨 이온? 이온. 양이온 일가. 몇 가? 일가요. 1가. 그래서 어떤 됐죠? 원자가 있어. 원자 상태. 원자 상태에다가 됐죠?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딱 떼낼 거야. 그 전자 하나 떼냈다는 표시 이렇게 할게. 확실히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줘. 이런 거 됐냐? 네. 야, 전자 하나 딱 떼낼 때 됐죠? 이때 에너지 들어가. 나와. 야, 모든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어. 됐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모든 변화가 생기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 됐죠? 열이 나오는 반응 아니면 열이 들어가는 반응. 됐지? 열이 나오는 반응을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열이 들어가는 반응을
흡열 반응. 됐지? 그래서 우리 그 값을 갖다 뒤에다가 이렇게 Q 값을 갖다 적어줄 거야. 무슨 값? Q 값. 됐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쓴 다음에 여기 플러스라고 쓰면 됐지? 얘는 발열 반응 표시. 됐니? 네. 플러스라고 쓰면 됐죠? 혹시 됐냐? 여기다가 만약에 290kJ 이렇게 썼으면 됐지? 자, 얘는 전자 1몰이야. 1몰을 떼낼 때 됐냐? 열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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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라고 쓰면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됐니? 네. 해석되냐? 네.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전부 다 흡열 반응이야.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없어. 됐지? 전부 다 무슨 반응이라고요? 그별 반응. 흡열 반응. 됐죠? 네. 전부 다 흡열 반응이니까 야 우리 여기 뒤에다가 굳이 전부 다 마이너스 290이라고 적어줘야 돼. 됐니? 네. 이렇게 쓰기가 싫어. 됐지?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됐죠? 이 값을 1로 옮겨버릴 거야. 됐냐? 네. 에너지 값을. 됐어요? 네. 1로 옮기면 부호가 바뀌어. 됐니? 네. 부호가 바뀌어서 M 플러스 됐지? 이걸 2라고 쓸게요. 이때 에너지 값이 됐냐? 여기다 에너지 값을 갖다 적어줄 겁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네. 이게 뭔 뜻이니? 그러면 에너지 값을 갖다 여기다 아예 넣어서 됐죠? 플러스로 다 만들어 버렸어. 됐냐? 네. 다시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부호가 없어요. 크기 값이야. 됐죠? 네. 그리고 정의 자체에다가 거기다 말 집어넣어. 자,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기체 상태에 됐죠? 모든 원자들을 갖다 전부 기체 상태까지 다 끌어올려놔. 됐냐? 기체 상태로 다 끌어올릴 거야. 됐어요? 그래서 수소부터 해갖고 1번부터 20번까지 쫙 나열해 놓고 됐냐?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씩을 떼낼 거야. 됐지? 네. 원래 한 개라고 하지 마. 실은 몇 몰? 1몰. 무조건 몰이 기준이야. 화학은. 됐냐? 네. 거기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로부터. 됐지? 정확하게는 1몰로 나온다. 됐니? 네. 근데 니네 책에는 아마 한 개라고 적혀 있을 거야. 됐어요? 네. 몰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한 개라고 한 거고 몰 배웠다고 무조건 다 몰이라는 말을 써. 됐냐? 네. 중성 원자 1몰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서 됐죠? 기체 상태에 안정한 무슨 이온?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놔. 플러스 1가 양이온. 됐지? 네. 뭐라고요? 플러스 1가 양이온으로 만드는데 그 앞에 무슨 말 들어가? 필요한 이란 말을 넣어놔. 됐냐? 네. 필요한 이란 말을 넣어놔. 됐지? 필요한 말이라는 건 아예 필요하다는 걸 갖다 여기다 표시했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화학식이 이렇게 적혀요. 됐죠? 이렇게 적히면 이렇게 적으면 틀려. 됐니? 네. 정의 자체가 됐죠? 이쪽에 갖다 놓고 필요한 이렇게 써놨어. 됐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전부 다 플러스 값이고 크기 값이야. 절대값만 들어가. 됐니?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은 뭔 뜻이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은 전자가 잘 안 나오는. 전자를 갖다 떼내는데 아주 힘들다는 얘기야. 됐니?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이온화 에너지 크다는 말이 무슨 말? 떼어내기 힘들다. 떼내기 힘들다고. 전자를 갖다 떼내기 힘들다고. 됐니? 네. 해석되냐? 네. 이해 갔어? 그래서 화학식 갖다 쓸 때 됐죠? 자, 어떤 금속 원자에다가 에너지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알아도 알았지? 네. 요렇게 써놓으면 요게 이온화 에너지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됐어요? 해석돼요? 그리고 우리 요렇게 쓴다. 됐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야,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클까? 전자 하나를 떼내는데 누가 더 힘들까? 누가 에너지 많이 들어갈까? 비금속이. 금속은 어차피 전자 버리는 놈이니까. 맞니? 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아까 했던 거 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더라? 전자 버리기 쉽죠? 네.
버리기 쉬운 놈한테 가서 전자 떼내는 건 아주 쉽지. 네. 이해 가냐? 예. 그래서 이때는 됐죠. 우리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 칼륨 같은 놈이 됐지. 전자 버리기 아주 쉬우니까 이온 에너지는 크겠다, 작겠다, 작다라고 외워두라고 했잖아. 됐냐? 반대로 여기 플로린 같은 놈은 됐죠. 전자 받아들일 판에 거기 가서 떼내려면 에너지 힘들죠. 많이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이놈이 됐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 됐지.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누가 더 힘들겠다? 비금속이 더 힘들겠다. 됐지? 에너지 많이 들어간다. 됐니? 네. 해석됐냐? 네. 이온화 에너지는 비금속이 더 많이 들어간다. 됐지? 그러면 여기 봐.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단 말이야. 됐냐?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어떻게 될까? 대체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 다음에 됐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다. 됐니? 네.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어떻게 되겠다? 작아지겠구나. 됐냐? 네. 해석되냐? 네. 일단 그렇게 와요. 또 됐지? 네.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 비금속이 크다 그러면 뭐가 크다 그러면 비금속이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쪽으로 가고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다 그러면 무조건 원자번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작아진다라고 알아도 됐냐? 네. 무슨 말인지야 가니? 네.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럼 비금속이 크다라고 한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커지더라. 됐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작아진다. 비금속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됐니? 해석되냐? 예. 그렇게 알아두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봐. 자, 1번부터 20번까지 이온화 에너지 봐보면 우리나라처럼 그게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고 가봐. 야, 원자번호 1번이 수소야. 뭐라고? 수소요. 수소의 이온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봐. 됐지? 네. 야, 그러면 헬륨 되면 일단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 어렵죠. 몇 쪽이야? 17조. 안정한 놈이야. 안정한 놈한테 가서 전자 떼내는 건 되게 힘들어요. 됐죠? 네. 18쪽이 일단 제일 크다라고 알아도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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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쪽이 제일 크다. 그래서 리튬이 된다면 리튬은 이온화지가 쫙 커져. 됐니? 제일 커. 1번부터 20번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라고? 헬륨. 됐냐? 네. 헬륨 됐어요? 헬륨이 가장 크다. 됐지? 그 다음에 원자번호 3번이면 뭐니? 리튬. 금속 쪽으로 오는 거 이해하냐? 네. 금속 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떼기가 쉽죠? 네. 그래서 리튬이 된다면 이온 에너지가 쭉 줄어요. 됐어요? 네. 이게 리튬 됐죠? 네. 그리고 리튬에서부터 이제 쭉 네온까지 가면 같은 주기 아니야. 됐죠? 네. 또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요. 커집니다. 됐어요? 네. 내가 대체적으로라고 했어. 됐지? 네. 올라가면서 쭉 커지는데 됐냐? 한꺼번에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쌍 됐니? 네. 네. 중간에 깔딱 두 번 한다. 됐지? 리튬에서 네온까지 갈 때 중간에 깔딱 두 번 한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리튬에서 올라가면서 한번 깔딱거리고 됐지? 네. 다시 또 올라가고 한 번 더 깔딱거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냐? 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바로 누군데? 네온이야. 됐지? 네. 네온인데 헬륨하고 네온 중에 누가 더 크다? 헬륨.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져. 됐죠? 그래서 얘보다 더 낮게 그려야 된다. 됐니? 네. 해석되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쭉 떨어지면서 나트륨 될까? 나트륨 얘보다 어떨까? 더 맞아요. 낮게 내려온다. 됐니? 네. 왜? 같은 족이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됐어요? 네. 같은 족이라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됐죠? 여기도 올라가는 거 한번 깔딱하고
한 번 더 깔딱하고 됐지? 이렇게 올라간다. 됐니? 그래서 아르곤 오는데 아르곤은 얘보다 더 작다. 됐어요? 네. 여기가 뚝 떨어지면서 나트륨이 칼륨은 됐죠? 얘보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칼슘까지 오는 거다. 됐냐? 해석되냐?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 알아도. 자, 여기 올라갈 때는 됐죠? 여기 올라갈 때는 한 번에 가는 거야. 됐니? 네. 그리고 여기에 원자번호 하나씩 있다고 하나도 알았지?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위에 거 두 개, 여기에 원자번호 하나씩 있다고 알아둬봐.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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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풀러봐. 이게 리튬이야. 여기는 뭐가? 베릴륨. 여기 밑에 다시 내려왔어. 뭐? 붕소. 여기가 탄소. 여기가 질소. 여기가 산소. 됐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로린. 네온. 이렇게 간다. 됐니? 해석되냐? 여기가 나트륨이야. 여기가 뭐라고요?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불러. 규소. 여기가 인. 여기가 황. 여기가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같은 죽에서는 대체적으로 커지고 됐지? 같은 족에서는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이온화 에너지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됐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런 건 안 할게. 됐지? 이해가? 이온화 에너지. 자, 여기 이유. 됐죠? 여기 이유. 왜 떨어지니? 이유. 됐죠? 나중에 많이 하면 다시 할게. 됐냐? 됐어? 두 번 깔딱깔딱 한다라는 정도는 알아두고 가봐. 됐냐? 야, 여기 모양이 2주기하고 3주기가 똑같단 말이야. 됐니? 이게 규칙성이란 얘기야. 주기적 성질이란 얘기야. 됐어요? 해석돼요? 또 시계만 쳐다보니 시간. 조금만 쉬었다 하자.